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은 ERT, 객체 관계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객체 관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객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속성과 관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일단 객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실체라고 했어요. 실제로 보이는 실체, 보이지 않는 실체를 포함해서 객체라고 했는데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이블의 이름을 객체라고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무형의 객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명사인데요. 그게 명사에서 이제 객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를 하겠는데 객체는 속성 값들을 가져야 돼요. 그 속성 값은 그 객체의 본질, 특성 값이죠. 그 특성 값의 핵심 요소를 뽑아낸 것이 그 이름이 객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쇼핑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뭐 고객 테이블도 있어야 되겠고 또 주문 테이블, 제품 테이블 등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고객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과 관련된 연관된 항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항목들이라고 했어요. 그 항목들, 그 본질들, 그 특성들, 그것이 속성이에요. 그렇다면은 고객 아이디, 뭐 고객 이름, 직업, 나이, 적립금 등등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속성 값들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나열한 이러한 값들의 핵심 요소, 즉 추상화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고객이에요, 고객.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은 객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객체는 테이블이라고도 해요. 테이블. 그러면 그 이름, 객체의 이름, 테이블의 이름은 그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그 항목들의 핵심 요소, 추상화된 추상화된 그 내용이죠. 그 핵심 내용, 그것이 고객이죠. 그래서 객체는 속성값, 본질값들을 갖는 것을 객체로 하면 돼요. 지난주 그 퀴즈에서 그 객체가 아닌 것은 했더니 그 부분이 여러분들 많이 좀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와 속성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영수증이 하나 있어요. 영수증은 뭐가 있어요? 제일 앞에 땡땡땡 귀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받는 수신자의 이름입니다.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문방구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제일 앞에 품목이 있겠죠. 연필, 지우개, 칼 이런 품목들. 그렇다면은 그 품목이죠. 첫 번째 품목.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개수가 있겠죠. 한 개 살래, 두 개 살래, 개수. 그러면 개수, 품목, 개수. 그 다음에 가격 있겠죠. 단가죠, 단가. 그러면은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은 금액이 나오겠죠. 금액.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총 금액이 나오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발행인이 있겠죠. 발행인 6개. 그렇다면 영수증은 속성값을 6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성결대학교가 있었죠. 성결대학교는 객체일까요? 아닐까요? 자, 성결대학교. 일단은 성결대학교 그러면 학교 이름이 있어요. 학교 이름. 그리고 주소가 있죠. 주소. 그리고 법인이 있죠. 그리고 각종 학과들이 있어요. 각종 값들을 성결대학교라고 하는 성결대학교라고 하는 그 실체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 값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객체죠. 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죠? 교수가 있었죠. 교수는 이름도 있고 교번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또 소속 학과, 직책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보니까 수량이라고 하나 있었어요. 수량은 더 이상 분해할 수가 없어요. 수량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인데 그것은 완전히 뭐예요? 원자값이죠. 원자값, 원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값이에요. 그것은 속성이라고 볼 수 있죠. 속성. 그와 같이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ERD를 이제 그 기호를 우리가 알아봤죠. ERD를 작성하는 그 기호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번 주에 그 ERD 작성하는 그 방법을 한 파트를 떼어서 더 한번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관계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관계 데이터 모델링인데 여기선 별거 없습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용어 정의. 지난 시간에 했던 예를 들어서 개체 타입이라고 합시다. 개체 타입. 그러면 뭡니까? 개체 이름과 가로 열고 속성 값들, 속성의 이름이죠. 속성의 이름들을 나열을 한 것을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개체 타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래에 그 데이터들이 있었죠. 실제 그 저장 값들, 실제 값들 그것을 개체 인스턴스라고 하면서 그 전체, 개체 인스턴스 전체를 개체 집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용어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구분 내지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5장이죠. 데이터 모델링에서도 용어 위주로 릴레이션 그랬어요. 얘를 릴레이션 위주로 나와요. 지금부터는 릴레이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혼동될 텐데 자, 처음에 테이블은 알아요. 고객 테이블 지금 했어요. 고객 테이블. 그런데 그 고객 테이블의 또 다른 이름은 개체예요. 고객이라고 하는 개체, 엔티티예요. 엔티티.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릴레이션.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또 혼동되죠. 어떤 때는 테이블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원칙적으로 데이터 모델링,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 모델링은 테이블을 항목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 테이블 봤잖아요. 고객 그러면은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 그 다음에 등급, 나이, 적립금, 뭐 직업 이와 같은 그 항목들을 구성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하잖아요. 그게 1단계예요. 그게 데이터 모델링의 1단계예요. 그래서 개체를 만들었으면 그 개체에 자동으로 뭐가 있어요? 속성 값들이 있고 키 값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관계가 또 있겠죠. 그러면 그걸 모아서 그려주면은 ERD, 엔티티, 즉 개체 관계 차트, 개체 관계 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테이블은 이와 같이 하나의 그 개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릴레이션이라고도 해요. 이제 다음 장에서, 이번 장에서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테이블과 릴레이션은 어떤 차이가 똑같아요. 고객 하나의 아까 고객이라고 했죠. 그 고객은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그런데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또 그러면 어떤 때 릴레이션이라고 하냐면은 이 고객 테이블은 단독으로 사용을 하게 될 때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죠? 여러 개의 테이블들과 연결을 시켜줘요. 기본 키와 외래 키에 의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기능이 DBMS의 주된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과 테이블을 연결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을 연결을 시켜줬을 때 고객, 제품, 주문 이것을 테이블이라고 하지 않고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분이 되겠죠. 테이블과 릴레이션의 구분의 차이는 기본 키와 외래 키에 의해서 연결을 해 주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릴레이션에 대한 세부적인 용어들 그 다음에 이제 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키의 종류 꼭 알아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키의 성능, 기본 키의 의미, 기본 키의 중요한 의미죠. 키에는 뭐 대체키라든지 후보키, 뭐 슈퍼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외래키가 있어요. 그 총 5가지에 대한 키의 개념과 본질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그것을 배우고 나면은 아주 중요한 무결성 제약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개체 무결 그 개체가 존재하려면은 반드시 하나의 키가 있어야 돼요. 키가 없으면 안 돼. 이게 개체 무결성 제약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는 릴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테이블을 릴레이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래 키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하나의 테이블에는 외래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테이블과 연결을 시켜서 릴레이션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그 테이블에는 반드시 외래키가 존재하는 항목이 존재해야 돼요. 그것을 참조 무결성 제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아주 짧고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주 한 내용과 여러분들이 퀴즈를 굉장히 전엔 다른 항목들은 잘했어요. 했는데 그 개체를 찾아내는 그 문제에서는 많이 혼동됐던 것 같아서 그 개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개체와 릴레이션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4주차죠. 4주차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